응? 근데 아무것도 없대요. 비누도 없대요. 다음으로 그래? 저 가기 싫다고 하는데. 나도 김포는 가기 싫을 것 같아요. 아, 김포는 너무 설렘이 없잖아, 하나도. 조금. 뭐, 그래도 조금 좀 내려가야 되지 않을까? 그 김포는 좀, 그렇잖아. 강원도라도 가던지, 그러면. 조금.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니?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그죠? 김포는 좀 그쵸?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2차 분식 개념을 열심히 했고, 그 다음에 유형 딱 1번만 풀지 않았냐? 이야, 자, 유형 1번. 1번밖에 안 하지 않았냐? 아니, 많이 했어요. 그랬냐? 유형 몇 번까지 했을까? 우리가 6번, 7번, 8번, 9번까지 했던 것 같긴 하네. 그죠? 진짜 했었네. 자, 그래서 그 마지막 문제 959번도 풀라고 막 시키지 않았냐? 풀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959번을 하나 풀면서 그러면 우리 그 워밍업을 조금 하면서 959번을 좀 풀면서 나가면 되지 않을까요? 959번 부등식 a-2의 x제곱 더하기 이제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게 부등식이 돼 있잖아. 이게 페이크입니다. 이게 페이크지. 왜냐면 2차 항의 개수가 0이 돼도 돼요. 오마이갓. 2차 부등식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게 해가 존재하는데 이게 부등식이어가지고 0일 때도 해줘야 돼요. 2차 부등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해가 존재하도록 할 때 당연하겠지만 0보다 크면 무조건 존재하지. 이게 뭐 아래로 볼록이니까 0보다 큰 데가 안 나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거 나눠야 되는데 a-2가 양수일 때 뭐 당연하겠지만 아래로 볼록한 모양으로 나오니까 뭐 x축이 뭐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여기 있든 관계없이 무조건 0보다 큰 데가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얘는 a가 2보다 클 때는 무조건 해가 존재를 하게 되겠죠. 당연히 0보다 큰 범위가 존재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0일 때도 해줘야 돼요. 오마이갓. 그러니까 a가 2일 때 이게 다 없어지잖아. 그죠? 그럼 이게 없어지면은 이게 2면 없어지면 마이너스 5가 0보다 크냐? 이건 존재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때는 해가 없는 거예요. 해가 없다.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2 빠져야 돼요. 2 꺼져! 2는 빠져야 됩니다. a 2보다 큰 건 다 들어가고 a는 2가 되면 안 돼요. 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이제 음수일 때가 이제 키포인트긴 하죠. 나눴을 때 a-이건 뭐 작을 때 a가 이제 2보다 작을 때는 나눴을 때 해가 존재하면 이거 그 다음에 이거 중에서 x축이 여기 있다고 쳤을 때 판별식 0보다 클 때는 존재를 하지만 이때 존재하지 않고 이때도 존재하지 않으니까 a가 2보다 작을 때는 판별식이 0보다 클 때만 근이 존재합니다. 동시에 만족하는 걸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하고 이때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이제 합치면 되는 거죠. 아닌가요? 그럼 이제 짝수 판별식 쓰면 되니까 a가 2보다 작고 그 다음에 짝수 판별식 써가지고 a-2의 제곱 마이너스 ac 0보다 클 때 동시에 만족하는 걸 찾습니다. 그럼 이게 플러스 5로 되지 않냐? a-2로 묶으면 a-2랑 플러스 5니까 a 플러스 3이 되나? 나 양산시력 봤습니까? a-로 묶은 거지. 그 다음에 a-여기서 나오고 여기서 플러스 5 나오니까 이렇게 되겠고. 그럼 이제 크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2보다는 a가 커야 되겠고 마이너스 3보다는 어떻게 되죠? 작아야 되겠죠? 이렇게. 동시에 만족하는 거를 하면 뭐 있냐? 동시에 만족하는 거. 일단 2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3보다는 작다. 그 다음에 여기서 2보다 작다. 여기인가요? 마이너스 3보다 작다. 여기서 나오는 거는 동시에 만족하는 거는 a가 마이너스 3보다 작다가 나옵니다. 요 두 개죠. 요 두 개 합치면 결론적으로 그는
a는 2보다 크거나 같고, 크거나 또는 a가 마이너스 3보다 작다. 요거가 이제 가능한 거죠. 해가 존재하는 거. 근데 여기에 안 속하는 게 마이너스 9 여기 속하고 마이너스 6도 속하는데 마이너스 3은 안 속하네요. 마이너스 3 탈락. 3하고 6은 속하죠? 답은 마삼이 3번이 되겠습니다. 얘가 이제 안 된다. 뭐 그런 문제죠. 이런 이제 문제들은 이제 항상 나오는 거죠. 나눠서 푸는 문제는 뭐 심심할 때마다 나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항상 성립할 조건의 문제도 뭐 다 같은 개념이죠. 뭐 그놈이 그놈. 또 이제 최고차항만 보는데 최고차항이 아주 신나게 뭐죠? 미지수가 아니죠. 너무 신나죠? 나눌 필요가 없으니까. 계산할 때 편하잖아요. 이렇게 나오면. 아닌가요? 안 신나는가요? 자, 얘가 이제 해가 모든 실수가 되려면 크거나 같은 게 다 돼야 되니까, 그죠?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고,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니까, 요것과 요거에 항상 성립하는 거고, 얘는 항상 성립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요거의 답은 판별식이 얘가 이제 0일 때랑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을 때가 항상 성립하는 이제 부등식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프로 이제 가면. 그래서 이제 또 짝수 판별식이 쓸 수 있잖아. 그래서 이제 2a의 제곱 마이너스 ac, c가 3a a 마이너스 1이고 이게 0보다 작거나 같다. 근데 이게 또 이제 a에 대한 몇 차 부등식이 되죠? 2차 부등식이 되는 아주 신나죠? 4a 제곱에서 3a 제곱 빼니까 a 제곱. 네, 플러스 3a가 0보다 작거나 같다. a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면서 이 범위는 마이너스 3부터 a는 0 사이. 이렇게 될 테니까 마이너스 3하고 0인데 여기 부분이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답이 몇 번이 되냐면 답은 2번이 된다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이것도 어려울 게 없죠? 최고차항이 없으면 쉽지. 이제 963번 같은 게, 이제 또 부등식이라고 주고, 또 2차항에게서 뭐 준 거죠? 미지수 준 거죠? 또 나눠야 되겠죠? 근데 이런 거 내면은, 이제 나올 것 같지 않냐? 나누는 거 하나 정도 내만 하잖아. 특히 이제 서술형 같은 데서 하나 내기 딱 좋지 않냐? 채점하기 딱 좋잖아. 잘 나눴냐? 뭐 몇 점 딱 주고. 뭐 이런 거 내기 좋잖아. 선생님도 내기 딱 좋지 않냐? 이런 거? 뭐 이런 거 이제 잘 준비해 놓으시고,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 계산도 아주 스펙터클하게. 근데 이것도 이제 되게 웃긴 게 2차 부등식이냐, 그냥 부등식이냐, 이것도 잘 봐야죠. 그래, 안 그래? 2차 부등식이면 0이 되면 안 되는데, 부등식이면 0도 돼도 되기 때문에, 부등식, 한글이 상당히 이제 그지 같아요. 그래서, 모든 실수가 해죠. 해가 이제 모든 실수가 되도록 할 때, m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또 나눠야 되죠? 일단은, 0보다 작으면, 모든 실수가 될 수가 없잖아. 왜냐면 이게 위로 블록이 되면, 이게 첫 번째로 만약에 n-1이 음수였어. 그럼 위로 블록이 되면, 이게 다 0보다 클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되더라도. 이때는 모든 실수가 될 수가 없으니까, 이때는 m은 1보다 작은 거에서는 해가 나올 수가, 여기서는 없죠. 해가 안 나와요. 왜냐면 다 0보다 클 수가 없어. 내려오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뭐 이 상태나 다 0보다 크거나 큰 게 모든 실수가 될 수가 없으니까 안 되고. 0일 때는 어떻게 되냐? m이 1일 때는 3이 0보다 크기 때문에 얘는 모든 실수가 된다, 안 된다? 되죠? 다 0 곱하기 0이니까 어떤 거 대입해도.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이 꼴이 0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여기 x가 어디 갔냐? 여기 x 품이 있었는데 x가 사라졌어요? 갑자기 없어졌어요. 근데 여기도 이제 0x죠? 플러스 3이니까 x에 뭐 대입해도 다 0 되기 때문에 항상 성립합니다. 여기서 이제 모든 실수가 되죠. 그래서 m이 1이 들어가야 된다, 안 들어간다? 얘는 들어가야 돼요. 얘는 넣어줘야 돼요.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n-1이 양수일 때인데, 이제 아래로 블록일 때인데, m이 1보다 클 때, 이때는 특정한 상황에서만 성립하죠.
다 성립하는 게 아니라 모양이 요놈이나 요놈하고 요놈 중에서 모든 실수가 되려면 커야 되니까 얘만 되죠. 얘도 안 되죠? 하나 빠지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랑 동시에 만족하는 거 찾아서 여기서 또 해를 찾아야 됩니다. 다 이런 문제죠, 뭐. 뭐 개념 가지고 뭐 그래프 가지고 노는 다 문제도 다 똑같은 문제인데. 그래서 m이 1보다 크다 이제 풀어 보시고요. 이제 짝수 판별식 좀 써주면 m-1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m-1에다가 3이죠. 3의 m-1이 음수다. m- 묶이죠? m-1 마이너스 3은 m-4? 그래서 범위가 1부터 n 값은 어디까지 나오죠? 4. 1보다 크다. 여기 근데, 야, 그러면 여기서, 희한하네? 자, 이게 1부터 4까지잖아. 1보다 크다고 했잖아. 그럼 여기 다 들어가나? 공통된 범위 n가요?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1부터 4까지가 첫 번째 범위가 나오겠고, 그 다음에 얘가 1보다 크다고 했잖아. 공통된 범위가 얘예요. 이 세 번째 영역의 해답은 1부터 n 값은 4까지. 이게 공통 범위죠. 요 두 개 합치죠. 요거 합치면은 여기가 뭐가 들어가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1이 포함이 되면 되는 거니까 답은 1부터 n 값은 4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 이제 포함시켜야 되니까. 오, 들어가가지고. 이런 거. 근데 이런 거 실상이 딱 좋잖아. 중간에 이제 하나 딱 빼먹으면 또 이제 감점 팍. 뭐 이런 거 이제 내기 좋다. 선생님들께서 좋아할 수 있다, 이런 거. 그래서 머릿속에서 이제 외우지 말고 여러분들이 잘 하시면 되겠죠? 이런 문제. 자, 그 다음에가 이제 계속 똑같은 문제죠? 이번엔 이제 2차 분식이 해를 갖지 않을 조건, 뭐, 139페이지. 뭐, 이것도 뭐 다 똑같은 문제죠? 상문제가 계속 나눠서 푸는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타면타로. 좀 지겹죠, 이제? 이번엔 안 풀어줘야지. 야, 2번 풀어줬으면 됐지. 3번까지 풀어주기에는. 여러분들 너무 무시하는 것 같잖아. 응? 우리, 수민이를 무시하면 안 되니까. 해가 존재하지 않을 때 A의 범위. 이런 문제죠.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위로 볼록이니까 해가 존재하지 않으려면 요 세 가지 모양들 중에서 누구냐라고 하면은 얘 해 존재하죠? 위로 볼록인데 얘도 해가 존재하지 않네? 얘도 존재 안 해요. 얘 존재하지 않습니다. 얘도 해 존재하지 않죠? 큰 게 없으니까. 그래서 요거의 답은 판별식이 뭐가 되는 거죠? 0인 거고 0보다 작은 거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요 두 가지 케이스니까 얘가 이제 판별식 0일 때랑 판별식 0보다 작을 때니까 해가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이제 짝수 판별식을 또 써서 우리가 신나게 문제를 풀어봅시다. 그러면 a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a가 1이죠? c가 얘죠? 그럼 플러스로 바뀌겠죠?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겠고 요렇게 이제 됩니다. 0보다 작거나 같다. 인수분해 하면 a 플러스 3에다가 플러스 3에다가 4 더하니까 a 플러스 7인가요? 이렇게 되죠? 인수분해 하면 공통인수 묶어서 a 플러스 3으로 그러면 답은 마이너스 7부터 a는 마이너스 3까지 2차 분식이니까 이렇게 이제 나오겠죠. 쉬운 문제죠. 뭐 다 앞에 개념 알면 다 똑같은 문제예요. 그래프 6가지 중에서 뭐냐 물어보는 문제고요. 앞에 개념을 잘 이해했다면 뭐 개념적으로는 어려울 게 없다. 뭐 연립부등식이 있거나 뭐 이렇게 나눠서 푸는 것들을 연습해야 되겠지만 기본 개념은 그래프에서 끝나는 아주 신나는 문제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제한된 범위에서 항상 성립하는 문제. 자, 지금까지는 전체 범위였잖아요. 이제 전체 범위는 뭐 항상 성립하냐 성립하지 않냐는 전체 범위는 그러니까 전체 범위는 실수 전체죠. 실수 전체 범위에서 성립하는 거는 다 뭘 쓰죠? 판별식의 부호로 뜬다면 이제 문제가 제한된 범위에서
제한된 범위에서 항상 성립하냐 성립하지 않냐를 물어보는 문제는 어떤 문제로 바뀌게 되냐면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찾는 문제로 바뀝니다. 2차 함수에. 왜냐하면은 이제 전체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뭐 얘가 이렇게 아래로 내려갔다고 치더라도 판별식 영문처럼도 항상 성립하게 할 수 있어. 만약에 요 범위 내에서 요 범위에서 제한된 범위에서 항상 0보다 크다고 하다면 이 전체 범위에서 내려가는 범위가 나올 수 있겠지만 요 범위에서 항상 0보다 크다고 한다고 치면 뭐 여기서 뭐 1부터 만약에 4까지였어. 그러면 여기만 넘어가면 되는 거야. 여기만 위에 있으면 되는 거니까 1부터 제한된 범위에서 전체가 다 위에 있을 필요가 없죠. 그럴 때는 이제 어떤 값을 찾는 거죠? 요 최소값. 요 최소값을 찾아서 최소값이 0보다 커지면 당연히 얘가 0보다 커. 그럼 얘가 다 위에 있는 거죠. 그럼 항상 성립하는 게 되는 거니까 제한된 범위에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이런 문제들은 다 최대 최소값 찾는 문제로 바뀌겠고 최대 최소값의 부호가 뭐 양수냐 음수냐 뭐 0보다 크나 같냐 이걸로 가는 문제로 다 바뀝니다. 그래서 이 제한된 범위가 나왔을 때 애들이 실수를 많이 하는 게 뭐로 가냐? 이 제한된 범위 나왔는데 판별식 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럼 틀리는 거죠. 그래서 제한된 범위, 실수 전체의 범위가 X범위가 아니면 이렇게 문제가 바뀐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은근히 많이 나오거든? 그래서 이걸 실수를 또 해요. 이게 판별식 써서 틀린 놈들이 꼭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내가 절대로 판별식 쓰지 말라고 해도 악착같이 판별식을 쓰고 전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지 말자. 그래서 968번도 2부터 x가 5까지 영역에서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는 거죠. 얘가 이 범위 내에서 항상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2차 함수 그래프를 이제 그리면 얘가 이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니까 위로 블록인 그래프가 되겠고 대칭축이 뭐가 되죠? 마이너스 2분의 b니까 대칭축이 마이너스 2 곱하면 2니까 1이죠? 그러니까 1이고 그럼 2부터 5까지가 어디가 되느냐? 2는 여기 있겠죠. 한 칸 가고 5는 더 가니까 뭐 5가 이제 된다고 치면 여기가 5가 나왔어요. 여기 영역인 거예요. 요 영역에서 얘가 항상 0보다 커나 같으면 당연하겠지만 2일 때보다 언제가 최소가 되는 거죠? 5일 때. 요 값이 위에 있으면 x축보다 위에 있으면 얘는 다 항상 성립을 하는 거죠. 그래서 5일 때가 최소예요. 그래서 5를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럼 최소값이 나오죠. 5일 때 집어넣으면 최소값이 나오고 마이너스 25 5이 10 플러스 2k 이 최소값이 요게 0보다 크나 같으면 항상 성립하게 된다. 최소값 찾는 문제로 바뀌죠. 그러니까 제한된 범위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서 요 최소값을 찾아야 돼요. 근데 이게 상수항 쪽에 미지수가 있으면 최소값 찾기가 쉬워 안 쉬워? 쉬운데 이 문제를 어렵게 내고 싶으면 이 대칭축 여기 1차항 케이스에다가 미지수 두면 이게 대칭축 바뀌기 때문에 최소값이 바뀌거든요. 그 문제가 좀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문제의 난이도를 문제를 높이고 싶으면 이 상수항 쪽에 미지수를 주는 경우에는 어차피 최소값이 딱 고정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미지수 주는 거죠. 그럼 아주 신납니다. 다 나눠서 풀어야 돼요, 또. 이제 그런 문제가 나오면 이제 짜증내죠. 자, 뭐, 그게 이제 최고 난이도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요거는 이제 마이너스 15니까 2k는 넘어가면 뭐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15가 넘어가면 15가 되겠고, 그럼 k는 2분의 15보다 크거나 같다. 뭐, 이런 이제 범위가 나오니까, 정수 k의 최소값은 2분의 15가 7.5죠. 7.5보다 큰 거니까 8인가요? 8이 답이 되겠죠. 이거보다 크거나 같은 정수값이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심심할 것 같은 우리 수민이가 971번 한번 풀어보면 되겠죠. 이제 좀 심심하잖아? 971번을 풀면서 연립 2차 부등식도 있고 그죠? 재밌네요. 네, 애들 열심히 놀고 있겠네. 백양고 애들. 많이 나가면 애들이 되게 짜증내겠죠? 연립 2차 부등식 전까지만 딱 나갈까? 연립 2차 부등식 전까지.
누가 이렇게 온체형인가요? 그분은 온체형량이신가요? 맞네요. 이 온체형량이 아버지를 애타게 부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보너스 시간에 30분을 주면 됩니다. 조용해집니다. 응? 이유는 스마트폰을 해달라. 자, 여기서 0부터 3까지일 때 이게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는 거죠. fx가 gx보다 위에 있게 만들면 된다. a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다 넘기면 되죠? 보통 일반적으로 다 어떻게 하지, 이거? 이렇게 넘겨서 fx 빼기 gx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이 범위 내에서 fx 빼기 gx의 무슨 값을 찾는 거죠? 최소값을 찾아서 여기 0보다 크다.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거죠. 문제가. fx 빼기 gx가 뭐 나옵니까? 빼면. 넘겨가지고 빼면은 2x제곱? 빼면은 마이너스 4ax? 빼면은 2a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5는 0보다 크다니까 요거의 최소값을 찾는 거죠. 이제 요 문제가 이제 어려운 이유는 어디에 미지수가 있죠? 대칭축에. 이 대칭축이 왔다 갔다 함에 따라서 이게 어려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는 쉬운 거야. 왜냐면 대칭축이 고정이에요. 그러니까 최소값이 딱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애들이 이제 싫어하는 문제죠. 대칭축에 따라서 최소값이 어떻게 된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최소값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바뀌는 거야. 슬픈 거죠. 이 대칭축이 이게 몇이 됩니까? 대칭축이 결론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4로 나누면 대칭축이 A가 되죠. 그러니까 대칭축 A가 어디 있냐에 따라서 0부터 3까지에서 우리가 최소값이 체인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나눠야 되는 거죠.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아마 나올 수 있어요. 수민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대칭축으로 이동해 가면서 이제 문제를 푸는데 자 0부터 3까지니까 일단 0하고 3의 범위를 넣었을 때 띠디디디디디 이렇게 그래프를 좀 이쁘게 한번 그려봅시다. 우리 요거를 또 이해를 잘 시켜야 돼요. 요게 이제 어려워요. 여기가 이제 3까지라고 쳐봅시다. 그래서 대칭축이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눌 건데 대칭축이 요쪽에 있을 때 일단 요쪽에 있을 때 요쪽에 있을 때 한번 나눠 본 다음에 더 세밀하게 한번 나눠 봅시다. 일단은 대칭축이 여기 있을 때 그러니까 A가 0보다 작을 때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하면서 그려지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지겠죠. 이렇게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대칭축 A가 여기 있는 거죠. A가 0보다 작을 때는 당연하지만 최소값은 언제가 나오냐면 당연하겠지만 0일 때가 최소가 됩니다. 맞죠? 그래서 첫 번째 나눠보면 A가 0보다 작을 때는 최소값은 언제 나오냐면 요거를 내가 이제 뭐라고 할까? HX라고 할까요? H 몇일 때 최소값이 나오는 거죠? H 제로. 그러니까 이거보다 작을 때는 H 제로 값이 최소값이니까 이게 0보다 커야 돼요. 요거를 동시에 만족하는 걸 찾으면 이때의 해가 나옵니다. 나눠서 푸는 거죠. 이제 두 번째로는 0부터 3 사이에 있을 때 뭐가? 대칭축이 0부터 A가 3 사이에 있을 때는 당연하겠지만 이제 두 번째 그림이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대칭축이 뭐 이런 식으로 있는 거죠. 그러면 당연하겠지만 A 때가 100% 뭐가 되는 거죠? 최소라는 거죠. 이때는 HA가 뭐가 돼야 돼? HA가 0보다 커야 되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영역일 때, 이게 이제 0부터 A가 3 사이에 있을 때, 대칭축이 X가 A가 여기 있을 때. 그 다음에 A가 3보다 클 때, 뭐 이렇게 되겠죠. 이제 A가 3보다 클 때는, 당연히 최소값은 언제가 나오냐면, H3이 나옵니다. 세 번째 영역은 이렇게 되는 거죠. A가 3보다 클 때는,
H3이 최소값이 되겠고요. 왜냐면 이쪽만 생각하는 거니까. H3이 0보다 큰 거. 그래서 동시에 만족하는 거, 동시에 만족하는 거, 동시에 만족하는 거 합치면 됩니다. 나눠서 푸는 문제는 다 똑같죠. 그죠? 근데 이거를 뭐 여기 가운데를 기점으로 나눠서 풀 수도 있는데 그냥 뭐 대충 나누세요. 또 너무 세밀하게 나누는 것도 쉽지 않은 거니까. 또 요런 문제죠. 요 케이스. 그러니까 요게 어려운 문제인 거지. 이런 게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이런 거 우리 수미 잘 풉니까? 나누는 거 별로 안, 근데 얘가 은근히 출제가 많이 돼, 생각보다. 이거 왜 HA죠? 그럼 이제 풀어볼게요. H0는 요거 풀면 H0 뭐 나오냐? H0는 뭐 나와? 0 들어가는 거니까 2a제곱. 여기 풀면은 2a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5는 0보다 크다가 되겠죠. 이 인수분해 됩니까? 된다고 해주세요. 이게 마이너스 5 플러스 1하면 마이너스 5에 플러스 2니까 되지. 여기 범위가 2a 마이너스 5 a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가 나오는 거니까 첫 번째 영역 a가 0보다 작을 때는 여기서 이제 풀어볼게요. 세 간대로 나눴는데 내가 여기다가 이제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0보다 작을 때 a가 0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3보다 클 때 세 영역을 나눴을 때 이제 A 범위입니다. 네, 요 영역, A 0보다 작을 때, 여기, 첫 번째 영역, 1번, 2번, 3번 영역인데, 1번일 때는 어떻게 돼? 뭐보다? 마이너스 1보다 작고, 마이너스 1보다 작고, 그 다음에 뭐보다 큰 거죠? 2분의 5보다 큰 거죠. 2분의 5는 뭐 여기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사실 이거는 여기 공통된 범위 나올 수 있냐, 없냐? 없으니까 여기서 공통된 범위는 어디야? 5 영역이겠죠? 어차피 뭐 2분의 5보다 크다는 건 뭐 할 필요 없죠. 1번 영역이니까 어차피 공통된 범위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두 번째 영역, 요 놈이죠. 이제 HA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A 2차 부정식 나올 거야. 그러면 이렇게 2A 제곱 없어지지, 이거. 없어져, 안 없어져? 여기는 마이너스 4A 제곱 나왔나? 마이너스 4A 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5.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4A 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5는 0보다 크다. 왜냐면 이게 최소값이니까. 그럼 이게 마이너스 곱해가지고 바꿔요. 오 마이 갓. 인수분 될까? 판별식을 한번 써볼게요. 이거 근이 존재합니까? 이렇게 이제 그지 같죠? 이게 0보다, 근데 이거 아래로 블록이니까 무조건 큰 거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거? 안 존재할 수가 없는데? 잠깐만, 여기 A 집어넣으면은 없어지네, 최고차항이. 어쩐지 이상했어요? 그러면 요거가 바꾸면은 3A 플러스 5가 0보다 작다. 뭐가 이상하다 그랬다. 그럼 A의 범위는 3분의 마이너스 5보다 작다가 나오네요. 야, 그러면은 3분의 마이너스 5 여기 있잖아. 여기 공통된 범위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해가 안 나와요. 해가 안 나와요. 두 번째 영역에서. 세 번째 영역에서 이제 3보다 3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 H3을 넣어보십시오. 9, 2, 18.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2a니까 2a 제곱.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5a. 마이너스 5는 0보다 크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계산 되게 짜증나네요. 2a 제곱 마이너스 15a 플러스 13? 인수분해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a 마이너스 13하고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다가 되는 거니까 2분의 13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다. 그러니까 2분의 13보다는 크다가 그러니까 여기 2분의 13이 어딘가 있겠죠. 크다. 세 번째. 근데 1보다 작은 건 여기 있으니까 공통점은 나와 안 나와? 여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결론은 요것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1보다 작다. 합치면은. 그러니까 답은 요 문제 답은 결론은 A 값은 마이너스 1보다는 작거나 또는
2분의 13보다는 A 값이 크다. 요게 이제 답이 되는 거죠. 어렵죠?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푸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최소값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여기 있을 때는 여기 요 영역만 보는 거니까 우리 이제 보는 영역이 여기 영역에서 0부터 3까지만 보는 거니까 이쪽에 있으면 얘가 최소, 여기 대칭축에 있으면 얘가 최소. 요렇게 됐을 때는 여기가 최소. 바뀌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문제를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나눠서 푸는 거 이게 어려워요. 뭐 더 쉽게 푸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 기본 골격은 나눠서 풀어야 됩니다. 대칭축에 미지수 있는 문제가 제일 어렵다. 오마이갓 이렇게 되는 거죠. 선생님 제일 싫어합니다. 이 문제는 이제 제일 어려운 문제가 되겠고요. 넘어가서 몇 개 안 남았네요? 연립 2차 부등식까지. 자, 두 그래프의 위치 관계. 뭐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 다 똑같은 놈이죠. 위에 있으면 큰 거고 아래에 있으면 작은 거 찾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의 그래프가 이것보다 위쪽에 있는 거 y가 x 플러스 2보다 위에 있는 거 그 범위가 1부터 3이다. 그러니까 뺐을 때 위에 있는 거죠.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가 x 플러스 2보다 큰 거의 해가 결론은 뭐가 되는 거냐면 1부터 x가 3 사이가 되는 거죠. 이때 A, B. 그럼 다 똑같겠지만, 이거 이제 넘겨가지고 풀면은, 이거 넘기면, 이거의 해가 1하고 뭐가 되는 거죠? 3이죠, 사실. 다 똑같아가지고.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가 이제 1, 3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넘겼을 때. 그래서 여기 그러니까 이게 근이 1, 3이에요. 그래서 또,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 곱한다고 치면 또 바뀌겠죠. 마이너스 곱해볼까요? 마이너스 곱하면 이렇게 되겠고 이게 근이니까 근거하게 생겼어서 두 분의 합 a 더하기 3은 얘죠? a-1이죠? 그 다음에 1 곱하기 3은 마이너스 b 플러스 2가 되겠죠. 자, 근거하게 생겼어서 풀어볼게요. 그럼 a 값은 뭐가 되냐, 수민아? a는 5가 나오겠고 b는 몇이 되나요? 마이너스 1인가요? 자, 이렇게 해서 a 더하기 2b 그럼 5 더하기 2배의 b니까 답은 뭐 3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이런 문제가 이제 되겠고요. 975번은 왜 상이죠? 수민아? 어디에 미지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 문제 풀이보면 느낌이 오겠지만 이게 이렇게 미지수가 상수항에 있을 때 가장 좋은 거고 이렇게 개수가 점점 이렇게 기어 올라오잖아? 1차항으로만 가도 일단 짜증이 나고 2차항 가도 더 짜증이 나는 거죠. 이렇게 미지수가 위로 올라올수록 기분이 안 좋아요. 미지수는 어디 있을 때 가장 기분이 좋다? 상수항에 있을 때. 그때가 뭐 가장 기분이 좋죠. 뭐 나눌 것도 없고 문제가 이제 가장 이제 베스트하게 좀 쉬워질 때가 보통 이제 상수항에 있을 때고 이게 미지수가 기어 올라올수록 별로 기분이 안 좋아진다. 기분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975번 하나 풀어봅시다. 이참수가 x축보다 위쪽에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프 써보면 mx제곱 더하기 nx 플러스 mn 플러스 17이 x축보다 위에 있다 했으니까 0보다 큰 거. 이때 해가 이거의 해가 마이너스 3부터 x가 5일 때 이때 실수 mn에 대해서 m 플러스 n의 값은 무엇이냐 이제 묻는 거죠. 근데 이게 당연하겠지만 이 해가 이렇게 나오려고 그러면 크다고 했으니까 큰 거니까 이게 아래로 블록이 나야 돼 위로 블록이 나야 되냐. 이게 모이려면 큰 범위면은 당연하겠지만 이 2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위로 블록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야지 이제 뭐 크다라고 했을 때 여기가 되겠고 그게 이제 모이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3부터 5까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줘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최고차항 m값은 양수다, 음수다? 음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나오는 게 m값이 음수예요. 그 다음에 근거와 계산계를 쓰면 또 뭐가 나오냐면은 두근의 합이 몇이냐? 2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3 플러스 5를 하면 이게 a분의 마이너스 b니까 이게 m분의 마이너스 n이 됩니다. 이렇게. 두근의 곱이 마이너스 3 곱하기 5가 되기 때문에 두근의 곱은 m분의 mn 더하기 17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가 나오는 거죠. 짜잔, 짜잔, 짠, 짜란, 짠, 짠, 짠. 얘가 2니까 n 값은 뭐가 되는 거냐면 n은 마이너스 2m이 됩니다. 그러니까 m이 음수니까 n은 양수인 것 같아요. 이것도 약분하면은 이렇게 계산하면 n분의 17. 마이너스 15죠? 그러면은 이게 n 대신에 뭐 집어넣을 수 있냐 우리가? n 대신에 마이너스 2m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2차 방정식이 나오는 거죠. m에 대한. 근데 이제 음수만 갖다 써야 됩니다. m은 무슨 값이니까? 이제 m을 다 곱해주면은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15m이 되겠고 여기 m 곱하면 마이너스 2m 제곱 m 곱하면 플러스 17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다 넘겨요. 다 넘기면은 2m 제곱 마이너스 15m 넘어가면 마이너스 17은 0이 되겠고요. 인수분해가 돼주는 센스를 좀 발휘해서 여기가 마이너스 17이고 여기가 플러스 1이 되면 되겠네요. 그죠? 여기서 n값이 2분의 17과 마이너스 1이 나오는데 당연히 n값은 음수니까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마이너스 1을 다 대입하게 되면 n값은 뭐가 되는 거죠? 2가 되는 거죠. 둘을 더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니까 답은 뭐가 된다? 1이다 라는 게 이제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음수값. 그래서 다 이런 문제들이죠. 975번. 뭐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 크다 작다 오는 거니까 뭐 같은 문제예요. 다 같은 개념이죠. 포장지만 바꿨죠. 포장지만. 짜잔 짜잔 짠 짜잔 짜잔 짠. 자, 그 다음에 976번도 항상 성립하는 거니까 뭐 문제를 풀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직선 mx 빼기 8보다 항상 위쪽에 있다. 항상 위쪽에 있다는 거는 해가 뭐가 되는 거죠? 모든 실수라는 얘기죠. 모든 x에 대한 항상 위쪽에 있으니까 항상 크다. 그래서 이제 그 전체 범위에서 정수 m의 최대 최소값을 합은 정수 m의 최대 플러스 최소값을 구하라. 뭐 그런 문제 같아요. 최소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라는 거죠. 그럼 뭐 당연히 넘기면은 이게 해가 모든 실수가 나오려고 그러면 마이너스 m이니까 m 플러스 2의 x 넘어가면 플러스 8이니까 플러스 9가 항상 성립하려면 이게 아래로 부르는 항상 성립하려면 뭐가 되면 되냐? 판별식이 뭐가 되면 되죠? 판별식 0보다 작으면 되겠죠? 왜냐하면은 같은 것도 안 돼.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안 되겠고 얘도 이때 성립 안 하죠. 항상 성립하려면 요때 판별식 0보다 작을 때만 항상 크죠. 모든 실수에 대해서. 아닌가요? 그죠? 얘도 안 되죠? 얘도 이때 0인 게 있어서 이제 항상 성립하지 않죠. 그래서 판별식 0보다 작아야지만 항상 성립하는 해가 모든 실수가 돼요. 판별식이에요. 전체 범위는 판별식 가잖아요, 맨날. 그럼 이제 m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9가 0보다 작다. 이제 m제곱 플러스 4m 플러스 4에서 9, 4, 36 빼면 마이너스 32가 되는 거니까 m에 대한 2차 분식 나와서 m 플러스 8 m 마이너스 4는 이렇게 된다. 그래서 범위는 마이너스 8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다는 2차 분식 나오겠고 최대 최소니까 최대는 3 최대는 3 최소는 이것보다 크니까 마이너스 7이 됩니다. 더하면 뭐가 되죠? 답은 마이너스 4가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요 범위 내에서의 최대 최소의 정수값을 이제 구해서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의 980번 문제를 활용인데 2차 부등식의 활용은 난 개인적으로 잘 안 나온다고 봐요. 왜냐면 다른 게 낼 게 너무 많아. 아니야? 오히려 아까 전에 나왔던 대칭축 왔다 갔다 하는 거 좀 내주고 이런 거 내는 게 훨씬 낫지 않나요? 활용 이거 활용 내가 선생님은 잘 안 낼 것 같아요. 나와도 쉬운 거 내겠지. 어려운 거 내려나? 모르죠. 내신은 사실 몰라요. 수업을 잘 들어야 됩니다. 자, 980번. 백양고 친구들이 얼마 없는 관계로 연립 2차 부등 전까지만 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각각 40cm, 25cm인 직사각형이 있다. 여기서 가로는 x만큼 줄이고 세로를 x만큼 늘렸을 때 만든 직사각형의 넓이가 750 이상이 되도록. 그러면 이제 가로가 뭐가 되냐? 줄었으니까. 가로가 뭐가 되겠습니까? 40-x가 되겠고, 세로는 25에다 x를 더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넓이니까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틀리면, 요게 이상? 750 제곱센티미터 이상. 이거죠. 이때 x의 최대값. 틀리면 사람일까요? 우리 이거 틀리면 충격적이죠? 이거 이제 마이너스 x제곱 나오는 거. 플러스 15x? 곱하면 몇이냐? 1000인가요? 1000에서 750, 1000이라 쓸게 그냥. 이거 다 넘겨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15x 넘어가면 마이너스 250이 되죠. 인수분해가 되죠. 마이너스 25랑 플러스 10으로 딱 되지 않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마이너스 10이고 25인데 x가 이렇게 되는 건데 인수분해가 되면 그러면 크거나 같다. 얘가 지금 더 크죠? 그죠? 여기 밑에서 나오겠네? 그럼 x값의 범위는 실제적으로 마이너스 10부터 어디까지가 되는 거냐면 음수는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음수는 안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25까지인데 최대값은 25가 확실하죠? 그죠? 근데 줄이는 게 음수로 줄이지는 않을 거 아니야. 보통 그래도 0 이상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일단 25가 답이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났죠. 그래서 유형 15번까지 해봤는데 우리 백양고 친구들이 컴백을 하면 연립 2차 부등식을 하고 그럼 이제 끝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근해 분리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근데 보통 요즘 안 나오니까 근해 분리 웬만하면 안 할 건데 혹시 학교에서 근해 분리를 했다고 하면 해줘야 됩니다. 기본 개념만 간단히 설명할게요. 다음 시간에 할 때.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띠디딩.